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칼럼니스트 겸 또 작가로 활약하고 계신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조용헌 석좌 교수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시지 못해 아쉽습니다. 자, 그 조용헌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까?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교수님은 이제 강호 동양학자 또 사주 명리학 연구가 이렇게 소개되기도 하는데요. 네. 우선 새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뭐 새해는 풍파가 오더라도 이걸 좀 덤덤하게 받아들이자. 네. 예, 그렇게 유념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강호 동양학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낯설어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동양학자면 동양학자인데 왜 강호 동양학자냐? 그동안에 이제 현장에 있는 동양학을 좀 중시한다는 의미에서입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대학의 이 동양학 관련 커리큘럼이 네. 이 서양 사람들의 그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실제 그 우리 삶과 현장과는 좀 괴리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호 동양학에서는 네. 사주, 풍수, 뭐 주역,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런 걸 이제 대학 커리큘럼에서는 그동안에 전혀 다루지 않고 도외시했죠. 그렇죠. 이른바 이제 과학주의적인 사고가 지금 학문을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서양 사람들의 시각이 주요 그 기준이 되다 보니까 네네. 우리 식의 삶은 그냥 어떤 그 변두리 관심사로 우리가 스스로를 치부했던 거죠. 자기 자신을 그렇죠. 좀 비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뭐 칼럼도 엄청 많이 쓰시고 책도 엄청 내셨어요. 네. 조용원의 사주 명리학 이야기를 비롯해서 또 우리 불교와 관계가 되는 조용헌의 사찰기행, 또 500년 내력의 명문가 이야기, 방외지사 등등 숱한 그런 베스트셀러를 내놓으셨고요. 예. 오늘은 이제 지난해 말에 내신 책인데 말이죠. 조용헌의 영지순례, 예. 영적인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영지 순례하시고 쓴 책인데 말이죠. 예. 어떻게 해서 먼저 이 책을 내시게 되셨는지 인연부터 말씀을 주실까요? 이제 제가 그 기운이 떨어져 있을 때 그런 그 기운이 솟는, 흔히 뭐 기가 솟는 데라고 그러죠. 이런 데를 가면은 그런 데서 한 2, 30분 쭉 앉아있으면 저는 이상하게 그 충전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 기운이 그 척추뼈로부터 쭉 올라와서 등을 타고 올라와서 그 양미간 이쪽으로 쭉 찡찡하니 마치 무슨 그 전기가 오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받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저 피부도 좀 팽팽해지고 그 다음에 피곤도 확 가시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좀 리프레시 된다고 그러나요? 그런 네.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또 환경의 동물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영향을 받습니다. 그 제가 그 보니까는 전국 한 700여 곳의 절 또 고택 이런 데를 답사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정말 우리나라의 명당이라는 명당은 다 찾아다니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한량 생활을 했죠. 저는 취미가 예. 그런데 그 명당 찾아다니면서 기운 느끼고 풍광 보는 게 제 취미이고 이게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또 다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또 그런 과정에서는 또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그런 데를 또 알아서 찾아가기가 힘들고 가셔서도 제대로 그거를 파악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 네트워킹 파워가 있는 거죠. 네. 그 네트워킹이 네네. 뭐 이렇게 그 현지의 그런 문화원장님 같은 분들 네. 아니면 이제 제가 산속에 이제 어느 도사를 한 명 알면 이제 그 도사가 새끼쳐가지고 네. 또 다른 사람들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30년 다니다 보니까 전국적인 제가 대강의 네트워킹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많은 이들이 이러한 영지 순례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힐링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그 조용원의 영지 순례에서 소개된 영지들 23곳인데 예. 대부분이 사찰들입니다. 예. 이 점을 어떻게 봐야 할지요? 그 우리나라 기운 좋은 데는 불교가 먼저 들어와 가지고
다 선점했다고 봐야죠. 아, 선점 효과군요. 선점 효과고 네. 이제 불교 이전에도 우리나라 고대인들이 다 그 용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어요. 네. 불교 사찰 터들은. 네네. 그런데 가면 뭐 기도하면 좀 기도빨도 받고 이런 소문이 있던 데를 불교가 들어와 가지고 네. 거기다 절이나 암자를 세웠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만약에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다면 예. 삼국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왔다면 아마 그런 데는 다 교회가 서 있지 않을까.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뭐 불교가 처음부터 산속에 있었던 건 아니고 주로 예. 이제 도심과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에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특히 예. 이제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또 박해를 받다 보니까 더욱더 심산유곡으로 들어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예. 좀 어려운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교수님께서 예. 특별히 감명 깊었던 곳 네. 한 세 군데 정도 꼽으라. 그러면 어디를 꼽으시겠습니까? 그 1번은 저는 전라북도 그 고창에 있는 선운사 도소람. 아, 선운사 도소라며. 예, 거기는 뭐 꼭 무협지 장문인이 사는 데 같은 그런 분위기죠. 아, 그래도 뭐 거기는 이렇게 바위 그 안반 위에 네. 딱 숟가락처럼 딱 올라와 있는 데다가 또 주변이 병풍처럼 바위 절벽이 쫙 둘러싸고 있어서 예. 이 바닥에서도 그 기운이 끓고 아하. 그 병풍 친 바위 절벽에서도 그 기가 옵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그 입체적으로 에너지 샤워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주 영험해가지고. 거기도 특히 그 마애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마애불이 그 예. 옛날에 변산 일대 절이 수백 군데 있었는데. 네네. 예, 그런 수백 군데 절에 그 승려들이 모시던 마애불이죠. 미륵불이죠. 그 당취들의 예. 아지트다. 예. 조선시대 당취들의 아지트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변산반도가 하나 요새 지형이라 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뭐 자동차 타고 쉽게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그 바다와 강물이 다 막고 있었어요, 거기를. 네. 그래서 그쪽으로 그 들어가면은 외부에서 그 토벌대나 추적 군대가 잘 들어갈 수 없는 일종의 그 해방구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저런 노비도적들도 거기 많이 도망가서 살았고 주인의 추적을 피해서 그다음에 이제 불교가 탄압받다 보니까 그 승려들이 이제 거기 들어가서 있으면 조금 양반들의 이런 착취나 이런 뭐 압박으로부터 좀 자유로웠죠. 그렇죠. 당취라고 자처하던 분들이요. 예, 그래서 당취는 이제 반체제 지하 승려 조직들이죠. 그렇죠. 예. 불교가 탄압받으니까 네네. 일정 조직이 지하화돼 가지고 네네. 좀 이제 뭐 나쁜 일 많이 한 양반들 잡아다가 이제 좀 그 두들기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당취인데 그런 당취들이 모시던 부처님이 바로 선운사 도소람의 그 마애불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를 꼽으시겠습니까, 교수님? 그 역시 계룡산에 등우남이라고 있습니다. 계룡산의 등우나며. 예, 그것도 역시 이 반체제 도사들이 많이 갔던 데인데요. 거기에 그 유명한 그 풍수 도참이 그 바위에 새겨져 있죠. 풍수 도참. 예, 그 방백마각의 구옥 화생이라. 네네. 그래서 풍수 도참은 글자를 파자해가지고 새겨가지고. 네. 언뜻 쉽게는 못 알아보지만 이제 이 조합을 맞추면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메시지죠? 그게 이제 조선왕조가 세운 지 472년 만에 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역시 이제 거기도 불교 이 반체제 승려들이나 이런 도사들이 네. 새겨놓은 것이 아닌가. 네. 특히 그 연천봉은 그게 이제 등우남이 연천봉 위에 있는데요. 네네. 그 연천봉이 뭐 계룡산에서도 최고 기가 세다고 그래요. 네, 연천봉이요. 그리고 계룡산 전체는 하나의 통바위입니다. 아하. 그래서 산은 뭐 미들급 정도 되는데 기운은 엄청 강한 산이에요. 예. 그래서 그 연천봉의 그 등우남에 가서 뭐 한 3일만 자면 뭐 몸이 쫙 회복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도 거기 뭐 무속신앙 뭐 전국에 이런 무당들이 거기 와서 기도 많이 합니다. 거기 네, 뭐 수십 명씩 보름달 뜰 때는 막 수십 명씩 거기 촛불 들고 앉아서 막 기도하고 그러던
큽니다. 우리나라 아주 토속 신앙의 메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를 꼽으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산청에, 경남 산청에 정취암이라고 있어요. 예. 그 정취암도 해발 한 500m 정도 되는 바위 절벽 위에 있죠. 네. 거기 가면 그 경상남도 산청 일대 이런 들판이나 전망이 참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특히 거기 그 산신갑 터가 네. 아주 그 영험해가지고 아하. 거기서 기도해서 덕본 사람들 많이 있죠. 아. 특히 거기는 애를 잘 못 낳는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면 애를 잘 낳는다. 그런 그 경험담이 많이 전해져 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예, 유념해서 좀 들었으면 하는 소망도 있습니다. 자, 네. 그런데 저는 말이죠. 예. 그 많은 사찰과 보궁 또 많습니다만은 보니까 유일하게 육지가 아닌 바다에 있는 곳이 하나 있더라고요. 간호란 말이죠. 간호람하고요. 네. 또 경주 문무대왕릉. 예. 네, 두 군데 얘기를 좀 간단히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우선 경주 그 문무대왕릉은 흔히 수중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문무왕이 이제 뼈를 화장해서 산골에다 뿌렸다 이제 그런데 네. 그 바위가 이제 그 해변가에서 한 200m 정도 바닷가에서 나가 있는 건데 예. 그걸 이제 그 경주의 그 토암산이 그 바다 밑으로 해서 에너지가 문무왕 그 대왕암 바위로 분출돼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해수욕장 그 모래사장 있죠. 그쪽으로 그 토암산의 지맥이 수백만 볼트가 통과합니다. 아, 예. 그래서 그 기감이 예민한 사람들은 그 모래사장에 서 있기만 해도 몸이 찌릿찌릿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무당들인데 예. 무속인들이 거기 모래사장 이런 데다가 수십 군데 이렇게 천막 치고 이게 북치고 다 그렇습니다. 아. 모래사장인데도. 네. 거기는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삼국시대부터 용왕이 사는 수중 궁궐이다 이렇게 봤죠. 용궁이다. 네. 그 바위를 용왕이 사는 데니까 네. 문무왕이 거기서 자기를 그 화장해서 뼈를 뿌리면 자기가 그냥 그 용왕이 된다고 그렇게 믿게끔 돼 있는 거죠. 네. 그 교수님께서도 그 대왕암 앞에 가시면은 그 느끼시는 게 적지 않겠습니다. 저도 좀 쪼릿쪼릿하죠. 아, 그러시구나. 거기 가면은 마치 네. 휴대폰 배터리 충전 받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예. 여름에 가면 좋죠. 시원하기도 하면서 네. 거기 앉아서 낮잠도 자고 자리 하나 깔아놓고 네네. 거기서 너댓 시간 뒹굴뒹굴하면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좋은 명당에 가서도 제대로 느낌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그 개인에게도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면은 이제 기는 다 들어오는 건데 네. 그걸 이제 자기가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못 느낀다고 그래서 땅에 기운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등산 서너 시간 하면 몸이 개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기감을 느끼려면 아무래도 좀 술, 담배 같은 거 이런 걸 좀 적게 하고 네. 고기 같은 것도 좀 적게 먹고 그래서 네. 몸을 좀 정화해야죠. 그렇군요. 그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정화가 돼야 된다. 청정할수록 그렇죠. 제대로 느낄 수 그래서 있다. 예. 그 개정해는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불교의 제유를 일단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지켜야죠. 술을 과도하게 안 먹는다든지 네. 고기도 그렇게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그다음에 성질 내는 거 탐진치 삼독심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아무래도 좀 절제하다 보면은 마음을 평화롭게 갖고 음식도 섭생도 주의하면 몸이 예민해져 가지고 그런데 가면 기운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그런 기운을 스스로 자각은 이제 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단은 자연과 친해질 필요는 있다. 그리고 자연과 친해지다 보면 그러한 감각이 발달되면서 그런 기운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기운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아, 그러면 그것이 어떤 수행 과정의 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수행의 중요한 과정이 입문하는 거죠. 아, 입문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이제 이 네. 천지 자연이 네네. 그냥 사는 산이 아닌 거죠. 아. 왜냐하면 나한테 배터리로 다가오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연과 내가 서로 콘센트를 꽂고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접속이 된다. 접속이 되면 거기에 즐거움도 있고, 네. 이게 내가 뭐 돈 못 벌었다고 그렇게 한탄 적게 해도 되죠. 돈 대신에 이게 있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죠. 뭐 돈만 네. 있다고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니까요. 내가 이번에 뭐 아파트 못 사가지고 내가 돈 못 벌었다 이렇게 너무 실망할 거 없이. 네. 산에 가서 그렇게 또 있으면 천지 자연이 내 거로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데 또 불교에서는 뭐 내 것이라는 말보다도 예. 어떻게 보면 한 발 더 나아가서 네. 천지 자연이 바로 나다. 예. 그런 경지까지도 얘기를 하고 예. 뭐 그 이상도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또 불교거든요. 이제 그거 이제 아주 고단자들 얘기고. 그렇죠. 예, 고성들은 이제 그런 경지로 가지만. 네네. 우리 같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천지 자연이 좀 나하고 소통하고 이것도 다 내 거구나. 천지 자연이 내 거구나 하는 좀 생각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야 더 애끼고 하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런 영지를 이 생활권 가까운 도심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서울만 하더라도 주변이 다 산이에요. 네. 불수 사도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불암산, 수락산, 사패산, 다 도봉산 이런 산들이 가까이 있어서 네. 한국 사람이 그렇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해서 시달리면서도 정신병원에 덜 가는 게 예, 예. 나는 우리 대도시 주변에 서울 주변에 이런 산들이 있어가지고 예.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배터리를 충족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덜 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치유가 되니까요, 저절로. 치유가 되니까 산이 치유를 하고 있다 이거죠. 예, 예. 그래서 등산해서 하루에 한 5-6시간만 갔다 오면 일주일치 그 에너지는 충전해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등산 한번 갔다 오면 한 2-3일, 사나흘 정도는 좀 좋더라고요. 예, 뭐 사람 따라. 예. 예, 그래서 뭐 산 밑에 사는 게 요즘 가장 좋잖아요. 예, 그래서 뭐 친환경 예. 그런 주변이 또 집값도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예. 그렇군요. 자, BBS 뉴스와 사람들 오늘은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석좌 교수로 계신 조용헌 교수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계속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현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 체제, 이거 뭐 한마디로 이제 자본주의인데요. 근데 이것을 어떤 분은 뭐 야수 자본주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연 환경을 이렇게 턱없이 훼손해서 이런 생태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것, 뭐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의 의식이 깨어나서 뭔가 대안을 마련하고 개선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뭐 산에 다녀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신병원을 갈 필요가 없는 이제 배터리 충전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이런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 시스템대로 돌아가다 보면 이 병들어서 죽게 돼 있어요. 네. 제가 서울에서도 뭐 한 1,000억 대 이상 가진 분들 내가 이렇게 많이 보면은 네. 한 80%가 수면제 먹고 있어요. 아하. 예,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다 이게 1,000억 대 이상 가진 사람들은 소송 평균 다 서너 건씩 걸려 있습니다. 네. 소송 서너 건씩 걸려 있으면 이게 잠이 안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재판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한 4-5년씩 이거 한번 들어가면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떻게 자기 건강을 유지하느냐. 이것이 이제 고도의 지혜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기운 좋은 데라도 가서 등산이라도 하고 아니면 거기 가서 암자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은 네. 잠을 하루 자고 오면 좋아요. 그런 게. 그렇죠. 잠을 잘 때는 이제
의식이 쉬고 무의식이 가동되는 시간이니까 예. 무의식이 가동될 때 이 자연의 에너지가 막 확 들어갑니다. 몸 안으로. 그때 특히. 그게 사실 보면 명상의 효과하고 그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데 이제 그 불교 신도가 아니더라도 하여간 좀 그런 이런 암주 되시는 스님들하고 인연을 잘 맺어서 네네. 그렇게 가서 좀 하루씩 자고 오는 것도 상당히 저는 효과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연을 보면은 이 바람에 흔들리는 이런 나뭇잎이라든지 이 숲이 막 바람 따라서 출렁거리는 거 이런 걸 보면은 네. 그게 다 그 어떤 그 치유 효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계곡의 뭐 물소리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에서 그 예. ASMR이라고 예. 그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옛날 고성들은 침계루라고 그래가지고 이 계곡을 하나의 벽에 삼아서 베고 누워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죠. 벽에 침자 계곡 개자. 네네. 그 물소리 들으려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사업 부도 나가지고 자살하려는 사람들도 그런 계곡에 가서 한 3, 4일 그런 계속 물소리 듣고 있으면 좀 자살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기 그 번뇌, 네. 그것을 물이 싹 씻어가거든. 예. 물소리가. 물이 씻어갑니다, 물소리가. 예, 예. 이건 뭐 이론이 아니고 체험이기 때문에 예, 예. 만약에 자살하려는 사람들도 그런 데 가서 좀 며칠 예, 어차피 예. 죽을 바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예, 뭐한 4, 5일씩 그렇게 가서 쫙 있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야수 자본주의라고 그러셨는데 네네. 뭐 인간이라는 게 이게 다 생로병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뭐 야수처럼 한 사람은 되게 병 걸려서 빨리 죽어요. 네. 그리고 이 지구도 이것도 우주의 그 불교적 우주관에 의하면 성주 괴공이 있는데 네. 시작했다가 뭐 머물렀다가 어그러졌다가 다시 공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성주 괴공을 반복한다는 건데 이게 저는 사람으로 치면 생로병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주 괴공을 피할 수 없는 거니까 저는 네네. 이 지구도 뭐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단지 그거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좀 건강하게 아무래도 운동을 하고 섭생을 잘하고 마음 조절을 잘하면 좀 건강하게 살듯이 네네. 그런 좀 절제를 좀 해야죠. 네, 그렇군요. 이런 뭐 플라스틱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할지 네. 또 뭐 탄소 배출 문제나 이런 걸 아무래도 인간이 지혜롭게 조절을 하면 지구가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교수님은 뭐 학교에서도 이렇게 그 후진도 양성하고 또 곳곳에 네. 가서 이제 강연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 주로 어떤 말씀을 주로 많이 하시나요, 요즘에는? 저는 뭐 그런 팔자 얘기를 많이 합니다. 팔자요. 예, 사람이 예. 이 주어진 팔자가 어느 정도 있는 거니까 예. 너무 자기 분수에 벗어나는 걸 너무 욕망하지 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되는 대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 막 너무 적극적으로 막 하면 된다. 막 뭐 해가지고 너무 사람을 몰아대는 것도 네네. 그 피곤한 일이다. 예. 너무 그렇게 피곤하게 살지 말자. 네. 우리가 한국 사회가 뭐 6.25 이후에 막 공수부대 훈련 받듯이 너무 몰아대면서 살아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너무 열심히 살아왔죠. 예. 공수부대 훈련 받듯이 살았는데 예. 이게 좀 너무 그럴 필요 없다. 이제 좀 쉬면서 가자. 그 부작용이 좀 있죠, 많이. 이게 지금 엄청난 부작용이죠. 네. 공황장애 엄청 많아졌어요. 네. 주변에서 보면 공황장애. 네. 그리고 이제 왠지 모를 그런 불안감에 그렇게 많이 시달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왠지 모를 불안감. 이유 없는 불안감이 꽉 차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울증. 예. 이게 이제 우울증인데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감 이게 다 저는 3종 세트라고 봅니다. 예. 이게 같이 돌아가는데 이걸 치유하는 건 인간의 말일 수도 있지만 더 근원적인 치료는 전 자연이라고 봐요. 네. 숲속과 그런 계곡의 물소리와 그다음에 그런 그 명당에서 영지에서 솟는 그런 에너지를 많이 받고 그 보름달 달 뜰 때도 달도 좀 쳐다보고 간호람 같은 데서 네네. 달이 그 간호람에서 이렇게 보름달 뜰 때 보면은 그 천수만이 호수 같거든요. 그러면 그냥 달이 쫙 달빛이 내려치면 네. 거의 환상적인 분위기입니다. 네. 밤에는 이렇게
가노라면서 다 그 천수만을 바라보면 아, 이렇게 이렇게 상상만 해도 정말 아주 장대한 장면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장면을 보는 사람하고 안 보는 사람은 내면 세계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 뭐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예.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더 불안을 가중시키거든요. 세상에 예. 특별한 것만 골라가지고 많이 또 조명을 하지 않습니까? 또 보면 되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뉴스를 보면은 또 이제 이게 뭐 좀 끔찍한 뉴스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건 좀 적당히 알아서 봐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그런 가노라면서 그 보름달 밤에 천수만의 달빛이 그 교묘히 비치는 그런 장면들을 봐서 네. 그런 나쁜 인상으로 받는 충격을 씻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대자연이 결국은 인간을 씻어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와 한 몸이 돼서 산다는 그런 어떤 그 물화일치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사유, 어떤 기존의 사유보다 조금 더 깊은 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제 서양에서는 그 기독교가 이제 신이 구원하는 걸로 생각했고, 네. 우리 동양은 산수화 보면은 막 산속에 인간은 손톱만하게 쪼만하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대자연 속에 내가 푹 파묻혀서 그렇죠. 그 있는 상태가 바로 구원받은 상태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동양의 산수화는 뭐 거의 다 주제가 천편일률적이잖아요. 대자연 속에 인간이 손톱만한 인간이 푹 담궈져 있는 그런 장면을 주로 그리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일종의 종교적인 성화입니다. 성스러운 그림. 네. 그게 물화일체의 구원받은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교수님 낸 책 중에 명문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은 어떤 집안이 주로 명문가가 되는 건가요? 이런 분들도 뭐 굉장히 산천 경계와 같이 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나요? 여러 가지인데요. 네네. 뭐 세상사가 어느 한 가지로 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여러 그렇죠. 가지인데. 그렇죠. 일단은 그 양반들이 평판이 좋아요. 평판이 좋다. 네. 평판, 이 레putation. 네. 그래서 이 법보다 중요한 게 저는 평판이라고 봅니다. 네. 저 집안 사람들 참 양반이다. 네. 그럼 처신이나 뭐 이런 게 남한테 욕 얻어먹을 짓 안 했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런 집들이 되게 명문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평판이 좋다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한테 좀 많이 인심을 얻고. 그렇죠. 인심을 얻으려면 이제 배려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밥은 먹고 사는 집들이고. 네네. 밥은 먹고 사는 집들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절대 그 다른 사람 뭐 눈물 쥐어 짜가지고 너 배불리지 마라 뭐 요런 어떤 그 가르침들이 공통적으로 있어요. 네. 그런 집들이 되게 명문가고 이런 사람들이 뭐 동학 농민혁명이나 뭐 6.25라든가 이런 난리 났을 때 피해를 안 받고 다 보존이 됐어요. 네네. 그렇지 않고 평판 나쁘고 인심 잃었던 사람들은 다 난리 났을 때 다 박살났습니다. 네. 다 죽었어요. 불타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대자대비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자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불가에서 말한 육바라밀이 1번 타자가 보시 아닙니까? 예, 교수님. 보시부터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이 그 보시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배려 아니겠어요? 그렇죠. 물심양면의 배려인데. 네네. 보시부터 하라는 건 참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의미가 깊어요. 네네. 도 닦는 것은 보시부터 시작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이게 보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보시. 자,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또 종교의 역할, 또 특히 또 불교의 역할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뭐 혹시 그 불교계에 이렇게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까요? 뭐 건의할 내용은 없어요. 예. 그냥 그래도 저는 우선 제 자신이 예. 먼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예. 저는 주로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예. 우선 나나 다르자. 예. 그렇죠. 네. 각자부터 나나 잘해야죠. 다르자,
예, 각자부터 잘해야죠, 일단. 예, 나부터 그렇게 욕 얻어먹는 삶을 살면 안 된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하도 그냥 비판과 지적이 난무하니까 예, 예. 그냥 될 수 있으면 저도 할 얘기야 왜 없겠어요. 있지만 그냥 될 수 그렇죠. 있으면 삼가하려고 그래요. 나나 잘하자고 그런. 예. 예. 그 좋은 그 건의나 이런 예. 그 지적을 해줘도 예. 상대방이 그것을 그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또한 좀 그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네네. 그놈으로 인해서 갈등이나 생기고 네가 왜 나를 가르치냐. 네가 왜 가르치려고 그러냐. 예. 그리고 실제 또 너무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고 예, 예.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우선 나부터서나 잘하자. 일체 누구 남한테 될 수 있으면 그런 지적성 발언을 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더 나가서는 뭐 내로남불도 많잖아요. 예. 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우선 그 사찰과 암자들이 다 명당에 있다는 거 기운이 솟는데 네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주지 스님이 뭐라고 얘기 않더라도 네. 그런 명당에 가서 절도 한 108배 하고 뭐 이렇게 있으면 그 자체로 기운을 받는 거고 네. 거기 딱 되게 숲들이 또 좋잖아요. 산속에. 그렇죠. 그리고 또 물도 그 화강암에서 나오는 석간수 아닙니까? 네. 그렇게 그런 물도 먹고 네. 그리고 거기서 풍경 소리 뗄롱뗄롱 하는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숲을 한 30분 쳐다본다. 네네. 이것도 명상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요. 영상 효과가 있죠. 거기서 한숨 돌리고 네네. 그리고 이제 좀 뭐 주지 스님이나 이제 이런데 그 사찰이나 암자에 좀 시주 좀씩 하고. 네. 그럼 나도 좀 하룻밤 좀 자게 해주시오. 그러면 안 자겠어요? 요즘 또 템플 스테이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명당에서 잠을 한 번씩 자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처럼 보시. 예. 이게 좀 보시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네. 이게 잘 살으려면. 네네. 1번 단추가 보시인데 이 단추가 안 끼워지면 다음 단추가 진도가 안 나가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참 보시가 육바라밀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저는 살면서 참 그걸 많이 느낍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동안에 칼럼도 많이 썼고 쓰고 계신데 저희 예. 불교방송 같은 그 불교 언론 매체에도 한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계실까요? 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잘 하시는 것 같고 또 그 방송국 내에서도 또 여러 가지로 굉장히 개선하려고 서로 중지를 모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도 또 밖에서 보실 때, 예. 이제 요즘에 이제 한 50대 이제 초중반에 정년퇴직하면은 예. 이 사람들이 다 대학도 나오고 어디 세계 여행도 다 다니고 맞아 식자층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런 저는 그 경전 공부라 그럴까요? 예. 사실 20대 때는 뭐가 뭔지를 모르고 예. 인생 좀 살만한 게 이제 알만한 게 50대인데 그렇죠. 50대 된 게 퇴직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이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런 뭐 말하자면 대승기신론이랄지 원각경, 네. 등원경 예. 뭐 저는 이런 그 경전들을 조금 그렇군요. 그런 강의하는 뭐가 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끝으로 네. 교수님의 향후 비전을 말씀 주시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사회가 저는 뭐 크게 보면 낙관적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옛날 그 예언자 어른들이 어변성룡이라 네. 우리 한국이 고기가 변해서 용이 되는 운세다 이래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소소하게는 여러 가지 갈등도 많고 뭐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구군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용이 되는 운세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점에서 너무 주눅들 것까지는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꼭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명상을 하든지 산책을 하든지 네. 아니면 좀 차를 마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요. 네. 자기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꼭 투자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교수님 또 더 좋은 기회에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조용헌 석좌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